안녕하세요. 그림은 읽으며 소설은 그리는 소설가 시다입니다. 사실은 털털한 아줌마의 무한 수다 정도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굉장히 저 털털하거든요. 근데 수다만은 우아하게 떨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르네 마그리트의 대가족이란 그림입니다. 르네 마그리트는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화가면서 그 광고나 이런데 광고 문구나 광고 이미지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사실은 이분은 굉장히 좀 철학적인 사유를 많이 한 화가로서 어떤 그 미술력으로는 대페이지망이라고 하죠. 전치효과라고 하는데, 그 본래 자리에 있을 사물을 엉뚱한 데 탁 놔가지고 이렇게 딱 그 감상자라고 하면 낯섦을 유도하는 그런 기법을 많이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사물과 언어의 그 매치를 일부러 이렇게 약간 재밌게 해가지고 파이프를 딱 그려놓고 이것은 파이프다 아니다 라는 제목을 붙이는 등, 어쨌든 모든 것에 그 언어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그림을 봤을 때 시각적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에서는 언어를 넘는 그 이상의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거는 같아요. 일단 제가 이 그림을 보았을 때의 감상문을 써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이뻤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상 하늘엔 새가 없다. 그럼에도 르네 마그리트가 밤바다에서 본 것은 하늘을 나는 한 마리 낫새였다. 어두운 바다 위에 비상하는 새는 푸르디 푸른 낮하늘을 품고 있을 만큼 거대했다. 아마도 그는 어느 날 밤바다를 바라보며 자유롭게 날고 있는 갈매기 한 마리를 주시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는 자유롭게 날고 있는 새를 통해 어둠 속에 희망의 빛을 보았으리라. 그러나 그의 자유에 대한 희망은 새의 형상 안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뭉실뭉실한 하얀 구름처럼 맑고 밝은 빛을 띠지만 그 빛을 발산하지 못하고 거대한 새에 갇혀 어둠을 지켜볼 뿐이다. 그는 분명히 현실의 고통을 응시하며 희망을 붙잡고 있다. 희망은 저 고통의 밤바다에 감춰있을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현실이다. 그 희망이라는 것은 고통을 응시하는 자에게만 가치가 있다. 푸른 창공을 품고 있는 낫새의 형상은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희망이란 것은 어둠 속에서만 형상화를 갖는다. 르네 마그리트. 작가에 대해서, 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벨기에가 낳은 유럽 최고의 초현실주의 작가.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의 그림보다도 그의 어둠을, 그의 고독한 이상과 철학을 더 사랑한다. 그의 작품을 이해하려면 대페이지망, 전치효과를 이해해야 한다. 본래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물을 엉뚱한 자리에 배치함으로 낯섦을 유도한다. 사물의 이름들을 일부러 서로 교차하거나 파이프 그림을 그려놓고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문구를 집어넣는 등 우리에게 혼란을 주지만 언어 자체가 불안정하므로 그 의미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는 그의 작품이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거부했다. 레므란트의 그림은 키아로스쿠로라는 명한 기법을 통하여 어둠 속의 고통의 빛을 표현한 작가라면, 마그리트는 철학적 이미지로 인간의 심리 속에 내재된 빛과 어둠을 명백히 나누며 지나치게 객관적인 담담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려낸 작가이다. 그의 그림 대가족도 예외가 아니다. 새는 온몸에 투명한 하늘과 유유한 구름을 담았다. 낫새는 하늘과 구름 위를 날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 자체가 하늘과 구름이었다. 날개깃을 활짝 폈지만 깃을 퍼덕이며 날고 있는 동감은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새는 어두운 밤바다를 밝히는 등대처럼 상징적으로 하늘에 떠 있을 뿐이다.
바다를 향한 새의 부리의 방향은 파도치는 바다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면 새의 모양으로 된 열쇠 구멍을 통하여 전혀 다른 저편 세계가 들여다 보여지는 것 같다. 인간은 현실과 이상의 중간 지점에서 갈등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으로 우주의 중심의 열쇠 구멍 속을 들여다보려고 하며 저 맑고 드높은 세계를 꿈꾸는 것이리라. 그런데 왜 이 마그리트는 이 그림의 타이틀을 대가족이라고 명명했을까? 먹구름이 있는 밤하늘과 맑은 푸른 하늘, 그리고 유유히 떠도는 구름, 물결치는 바다가 겹쳐지는 그림을 통하여 온 우주 자체가 대가족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다. 어둠의 이면에는 빛이 있으며 파도치는 삶의 고통에는 우리의 현실의 고통을 뛰어넘는 대가족의 환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인류는 함께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또한 함께 희망을 나누어 가야 할 대가족임을 자연의 모습을 통해 보여준 것인지도 모른다.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보기를 원하며 불가사의한 가능성을 꿈꾼다. 꿈은 우리의 현실을 감싸줄 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높이 이끌어 올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경건한 의지를 준다. 이것은 노력하는 개인이 신화되어가는 의지인 것이다. 적어도 어두운 삶을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경건한 기분으로 더 나은 삶을 지탱하기 위한 현실을 견디는 것이다. 대가족의 일원으로서 대가족의 염원을 위해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요즘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유행이잖아요. 거짓된 것에 괜히 희망을 갖고 그냥 쓸데없이 그냥 고생만 하는 이거 자체가 고문이다 이런 의미로 했는데 사실은 낙심될 때가 있죠. 낙심될 때 이제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의욕도 없고 이게 내가 착각하고 희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착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죠. 그렇지만 그 영화 제이콥의 거짓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사실은 제이콥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유태인 수용소에서 많은 유태인들이 구했잖아요. 희망을 갖게 하는 거짓말. 거짓말일지라도 그 거짓말이 희망을 주어서 결국은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기다림과 인내를 주었던 영화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희망 고문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희망을 갖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역시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게 아닐까 봐요. 그러니까 이런 대가족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에 많이 철학적 사유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굳이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이 그림에서는 자꾸 살피게 되는 뭔가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특히 르네 마그리트 그림은 그래요. 그걸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상자라고는 상징적인 의미를 찾게 하고 그 본인은 그걸 스스로 부인했지만 그러나 스스로 감상자가 그 철학적인 사유를 하게 하므로 철학적 그 그림을 통한 어떤 의미를 발견해가는 과정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